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일부 국가의 중도 퇴소로 중단 위기는 겪었지만 민간의 총력 대응으로 일단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데요. 예, 폭염이 여전한 가운데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협회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규입니다. 이 잼버리 안정을 지금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주요 참가국들이 중단을 할 네.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몇몇 국가들은 또 떠나기도 했었지만 지금 점점 민간의 어떤 도움이나 협조를 통해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데 정부의 뭐 대책 같은 것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떤 대표단의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지금 참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있는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특별 지시로 인해서 정부 주관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국무총리 이하 행정부 장관들이 주관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관 지자체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영국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멤버들이 서울에 와서 어떤 한강의 어떤 야영이나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 적극 지원해서 예. 또 어제 저녁에 야영 어떤 투어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야경 합니다. 버스를 탔다고 네,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네. 서울시 투어, 야경 투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었고요. 또 민에서도 보면은 대기업에서도 어떤 물품이나 어떤 시설들 지원들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 어떤 지원자들은 어떤 또 그 자원봉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협력이 돼서 네. 아마 이번 행사까지는 큰 우려 정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진작에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네.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잼버리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깊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많은 노하우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좀 노출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거형 사고가 났을 때마다 네. 작년에도 압사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압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만큼 사망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지하차도 지금 침수돼 있잖아요. 비로 인해서 침수돼서 이만큼의 사고가 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날씨로 인해서 이 잼버리 큰 행사가 이런 사달이 날 거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대책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안전은 사람이 하거든요. 안전 관리는.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전 관리를 해야 되지만이 안전 대책에도 콘텐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조직위를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동위원장이 6명이에요. 뭐 행자부 장관, 여가부 장관, 예. 행자부 장관, 또 문체부 장관, 또 하나는 한국 또 총재가 있거든요. 예. 스카우트 총재. 네. 또 국회의원 있고 네. 전직 국회의원 있어요. 6명 있어요. 외관상 보면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거든요. 또 그 산하에 보면은 6개 또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안전관리본부 그중에 하나가 안전관리본부거든요. 거기에 사무총장 플러스 5개 또 팀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제 부실하다는 내용인데 이런 게 있거든요. 공동위원장이 6명 복수가 되면은 어떤 좋은 측면에서 보면은 능력 있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어떤 의견이나 명령이 지시가 나갈 때는 굉장히 시간이 인터벌이 길어집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급한 상황에서 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6명이 각자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각자 장관이잖아요. 예. 각자 지시를 하면 중복된 오다로 또 혼선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사고가 있을 경우에 또 책임 소재가 있으면은 이걸 6분의 1, n분의 1 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외관상 복수 체제의 어떤 지도 체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 명이 인해서 네. 한 명의 컨트롤 타워로 인해서 끌고 가서 예.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종합 대책을 수합하는 사람은 한 명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 차원에 대한 문제를 네. 좀 제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간척지가 이제 야영장으로 사용이 된 거잖아요. 네. 2017년도에 결정이 됐고 네. 내용 보니까 뭐 1년 전, 2년 전 혹은 바로 전달까지도 뭐 플라스틱 팔레트를 해서 그 위에다 텐트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 네. 대한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되기는 했었어요. 이 장소에 대한 내용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2023년도에 잼버리 대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군산 이 지역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6년 동안이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위치 선정에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비가 와서 폭우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물이 많이 쌓였었고. 네. 그러면 거기에다 텐트를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텐트 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웅덩이도 파 있었는데 하다못해 무슨 뭐 나무판이나 데크 같은 걸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걸 뭔가 좀 무지 상태에서 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간척지고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당연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가 와서 폭염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걸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폭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8월 초니까 네. 충분히 더울 거다라고 예측은 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네. 뭐 얼마나 덥느냐까지는 네. 뭐 예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네. 근데 이 온열 질환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좀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할 텐데 이 네.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연장선상인데요. 네. 지금 온열 상황에서는 지금 폭염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잼버리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지금 잼버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폭염이 왔어요. 예보도 하고 지금 몇 달 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엘니뇨도 보통 엘니뇨가 아니에요. 슈퍼 엘니뇨 용어를 처음 탄생한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지금 태풍도 많이 오는 이 상황인데 이런 대책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애초에 뭐 간척지가 아니라 뭐 다른 장소를 선택했었더라면 좀 나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간척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선정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간척지도 어찌 보면은 우리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가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생활이 될 수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활용할 수 있고 외국 청소년들한테 어떤 체험이 되고 또 문화 교류 이런 것들 될 수 그게 있어서 목적이었죠. 예.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간척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간척지가 아닌 것처럼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폭염이 또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게 수분이 부족하고 뭐 탈수 현상이나 온열 질환들이 있어서 그랬단 말이죠. 네. 보면은 화장실이 뭐 너무 불편해서 안 쓰려고 최대한 수분 섭취를 줄이려고 했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수분 섭취라는 부분이 그만큼 좀 중요했었던 거죠. 그렇죠.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몸에는 지금 보통 70%의 어떤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부족하면 우리는 이제 수분을 갈증을 느끼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가 부족하면 갈증이 느껴서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료 보면 2% 음료 있죠. 예, 예. 예. 이온 음료 말씀하시는 2% 음료 이름이 이런 예.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2% 부족할 때 갈증을 느꼈을 때 이 음료를 먹으라는 게 거기서 탄생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2%가 부족한 갈증을 느끼고 만약에 또 2%가 넘어가면 우리가 배출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아까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장실이 더러워서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정말로 후진국형이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 컬처에서 젊은이들이 영광하고 있는데 예. 한국 행사에 와서 화장실이 더러워서 못 가서 참아서 지금 갈증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보고 정말 후진국형이다. 앞으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큰 예. 행사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벌레 물림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네. 것인데 이게 간척지라는 특성이 조금 더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지금 간척지가 지금 전라북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화상벌레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화상벌레 이름이 뭐냐면 청딱지 개미 반날개예요. 예, 예. 근데 이 청딱지 개미 반날개 개미가 언제 지금 출현되고 알았었냐면요. 예. 3년 전에 전라북도 그 대학교 기숙사에서 네. 이상한 벌레가 있어서 독성이 있다라고 민원이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 벌레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벌레를 조사해 보니 우리가 보통 여름에 뭐 모기나 파리는 물려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물려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몸에 네. 독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청딱지 벌레 안에. 예, 예. 근데 이 청딱지 벌레 안에 몸에 독성이 있는데 밖으로 이제 독성이 나오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위험을 느꼈을 때 이 개미가 이 반날개 개미 반날개가 지금 몸에 밖으로 이 독성을 배출한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 닫았을 때 굉장히 이제 포진이 발생하고 부어오르고요. 그러니까 모기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물려서-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물거나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쳤을 때만으로도 그렇죠. 그 독성이 그렇죠. 닿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혹시 지나갈 때 예. 이제 이 벌레가 지나갈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면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액체를 뿌리고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게 독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되면은 지금 의학적으로 보니까는 2주 동안 치료를 해야 된대요. 2주 동안 부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사진에도 지금 예, 발이 예. 뭐 부어 저희가 있고. 자료 화면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저게 한 2주 동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저걸 이제 없애려면 이제 파리나 모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뿌리면 없어진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걸 발견했을 때 네. 우리가 파리 모기는 손으로 잡아도 괜찮잖아요. 네네. 뭐 가장 순간적으로 막 날아다니니까. 예, 예. 근데 저런 거는 손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성이 있기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되고 또 하더라도 어떤 파리채나 어떤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하면은 대책에 될 수 있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제거하는 것은 네, 네, 그렇습니다. 옳지만 네, 그렇습니다. 닿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모기 기피제 같은 것도 뭐 대원들에게 지금으로서는 전원 제공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도 지금은 에어컨이 달린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설치했다 이런 네.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말 상당히 불편은 많이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는 왜냐하면 보도들이 뭐 나오죠. 음료나 이런 것도 정말 넘칠 정도로 지원이 돼버리고요. 어떤 시설도 이제 뭐 냉방차도 초냉방차도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있는 상황과 지금 며칠 전, 3, 4일 전의 상황은 정말 딴판일 겁니다. 예. 네, 그건 다행이라는 또 생각이 네. 듭니다. 다만 이 야영장 안에서 다름 아니라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생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전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와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의학적에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독감 수준으로 지금 단계를 내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 독감 수준으로. 예. 근데 마침 이번에 있어가지고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네. 지금 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랬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데 2년, 3년 전의 코로나와 2023년도의 코로나는 이름은 같지만 증상이 이런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 3년 동안에 우리 인간들이 내성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또한 약물에 의해서 항체도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행사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예. 이번 잼벌리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뭐 전국 곳곳에서 뭐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뭐 야경 체험이라던가 네. 뭐 관광 프로그램 같은 네. 것들을 신속하게 좀 제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덥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네.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고요. 네. 또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국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를 좀 하라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젊은이들이 그 대학 볕에서 텐트 안에만 있는 게 그냥 그 스카우트 연맹의 스카우트의 어떤 본질은 꼭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그 4년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게 각국의 어떤 문화, 어떤 교류하고 공유하는 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것만이 아니라도 그쵸. 어떤 서울이나 우리 또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유산들 이런 예. 것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체험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발벗고 하고요. 지금 서울 뭐 시 광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오픈하고 아,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까? 뭐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은 이번 잼버리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도 뭐 충분한 어떤 그 좋은 기회가 됐을 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네. 새만금에서 퇴영한 인원들 뭐 4천여 명 넘는 영국 대원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서울에서 활동을 즐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서울에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어떤 야간 투어, 서울 투어를 하는데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문제점은 지금 갑자기 그 몇천 명이 올라오니까 네. 숙소가 좀 문제입니다. 아, 예. 그래서 숙소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에서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도 협력을 하고 네. 이런 뭐 연수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 비어 있는 곳에 이런 네. 곳에서는 지금 전국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퇴영식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원래 당초 그 잼버리가 열리는 곳에서 그 콘서트가 네.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네. 옮겨서 금요일 날 진행이 된다고 네, 네. 들었어요. 이곳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그렇죠. 거겠죠? 네. 지금 안전에 지금 폭염에 대한 안전으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또 안전을 보냐면요. 밀집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밀집 사고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전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거든요. 지금 공연 같은 게 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험한 순간들이 아니거든요. 공연 같은 게 하면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몇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어떤 그 상황이죠? 피크 타임이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슈퍼스타가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아. 뭐 가수들이면은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가 나오잖아요. 예, 예, 예. 나왔을 때 입장할 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외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입구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타이밍이죠. 또 하나는 이제 퇴장할 때죠. 아, 또 이때도 이제 또 사람들이 몰려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이런 있죠. 타이밍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퍼포먼스의 절정이 있거든요. 노래에도 어떤 절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피크 타임. 네. 어떤 뭐 퍼포먼스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전부 열광하거든요. 네. 이런 타이밍들의 어떤 안전관리 대책을 치밀하게 세운다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이런 공동의 목표에 의해서 있어서 사고 난 걸 대비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어떤 걸 배웠었냐면 사람에 의해서 압사당하는 게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압사당할 거라는 걸 배웠거든요. 네. 학습을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지금 사우디 같은 데서는 몇천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요. 이런 다중 밀집 지역에 예. 테러나 사회 혼란 세력들에 의한 압사 사고 유도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뭐 하고는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네. 다시 강조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물론 거기에 있는 목적이 좋은 사람들은 모였지만 네. 혼란을 시킨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테러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돼버리면 한국 위신이 얼마나 안 좋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걸 노리고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정말 그 뭐 CCTV도 뭐 있다 하더라도 뭐 포착하기가 불분명하고- 좀 어려울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사람이 많아요. 예. 또 혼란이 있어버리면 예.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공연을 본다는 거는 이제 많은 인파가 보다 보니까 열기가 막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뜩이나 이 더운 날에 야외에서 이제 공연을 보다 보면 네. 더운 것들이 이제 막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보통 저희가 공연 같은 거 보다가 실신 환자가 나오기도 네.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당연히 거라는 하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지금 덥지 않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열광해가지고 네. 감정이 폭발해서 이제 실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80% 선상에 있는데 폭염까지 있어버리면 예, 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좀 가장 즉각적으로 좀 효능이 있을까요? 지금 관리요원들이죠. 예. 그 이 다중이 지금 여기 공연장이 4만 몇천 명이 지금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풀로 들어있을 때. 네네. 근데 4만 몇천 명이 들어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흥분된 상태에서는 스스로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잘못된 것도 이미 잘못된 것도 어떤 흥으로 승화시키는 순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사람이 다친다 하더라도 뭐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네. 환경적인 문제죠. 거기에 분위기 문제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요원들이 필수적으로 좀 많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고요. 혹시 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이렇게 하고 또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 긴급적으로 어떤 의료 시스템들이 준비돼서 네. 또 안전하게 공연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저희가 흔히 뭐 일사병, 열사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듣긴 했는데 네. 저렇게 좀 미세하게 차이가 어. 있다는 부분을 잘 네.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뭐 온열 질환하면 일사병, 열사병은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한자도 일 해놓고 열 있고 하는데 지금 온열 질환의 일사병과 열사병은 지금 서울대 병원에 의료 정보 편람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딱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구분에 대해서 뭐 산업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몸은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수분을 배출해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땀이 많이 나니까 온도가 많이 되니까 땀을 계속 배출해 버리는 거예요. 2% 정도면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2%가 갑자기 넘어가서 3%, 4%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면 갈증 타이밍도 늦어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의 온도 규정을 지금 서울대 병원에 정해놨어요.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40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40도 이내에 지금 그렇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40도 이하인데 네. 중추신경이 이상이 없어요. 네. 중추신경이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머리와 지금 척추신경이 지금 마비가 됐다는데 기억력이나 의사소통이 이런 것은 가능해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다 아니면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화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지금 일사병입니다. 네. 이럴 때는 우리가 거기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온열 질환자가 이번에도 잼버리에서도 발생을 했잖아요. 몇 명. 네. 이게 보면 일사병이거든요. 일사병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현기증만 나도 일사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40도가 체온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열사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왜 40도가 넘어가면 문제냐면 40도가 넘어가면은 우리 중추신경이 마비돼 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예.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모든 심정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40도가 넘어가는 열사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워서 체온은 40도가 되는데 몸에서 땀을 배출해야 되잖아요. 예. 땀 배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40도가 넘었는데 땀이 없다. 그럼 열사병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상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대처할 전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열사병의 이전 단계가 일사병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는 일사병에서 의사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 중추신경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냉찜질을 한다 할지 아니면 물을 한다 할지 아니면 뭐 이것도 병원에 또 해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40도가 넘어가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신체 장기에 지금 40도가 넘어가면 우리 중요 장기 뇌나 이런 심장 이런 게 단백질로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단백질이 40도 넘으면 변성이 돼 버려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회복되더라도 원위치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갓난아기 때 고열이 돼서 성장하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죠. 네네. 이런 경우. 또 이번에 코로나도 갑자기 고열이잖아요. 코로나 가장 문제가 고열이었습니다. 고열이 되니까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떨어진다 하고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하거든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열사병은 굉장히 중요하고 치사율이 높은 편이죠. 예. 그래서 열사병 이전 단계가 일사병인데 일사병에 대해서 있었을 때 긴급적으로 대응을 선 조치를 하면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들 스카우트 대원들뿐 아니라 야외 활동 많으신 분들도 참고하시고 수분 섭취 잘 하셔야겠고요. 그런 폭염뿐 아니라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제6호 태풍 카눈이 네. 오고 있다는 거예요. 경로가 살짝 서쪽으로 수정이 돼서 네.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다. 이게 한 목요일 네. 정도부터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이런 부분들까지도 스카우트 대원들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말이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이번에 태풍은 정말 오는 경로가 갈지자 경로거든요. 정말 갈지자로 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올라오고 있냐면 지금 한반도를 지금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이제 위험하잖아요. 예. 네. 근데 위험한데 지금 태풍의 이 크기가 지금 중형, 대형, 초대형 이렇게거든요. 중형이면 반경이 300km예요. 예. 그러면은 지름으로 생각하면은 직경이 지금 600km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 지금 가로가 목포에서 부산까지가 25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00km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예. 완전히 지금 한반도를 지금 먹어 삼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태풍은 육지에 오면은 급격하게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필수 조건. 필수 조건은 뭐냐면 바다에 의해서 물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태풍은 소멸합니다. 계속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지가 되면은 바닷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600km이기 때문에 삼키기 때문에 남은 그래도 몇백 미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몇 킬로, 네. 몇백 미터, 몇백 미터가 되죠. 왜냐 600에서 지금 300km만 지금 한반도에 들어 있고 네. 나머지 지금 300~400km는 외부잖아요. 그쵸. 서해안, 동해안을 지금 물이 흡수돼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센터를 지나가면 지금 잼벌이 있는 장소가 중앙센터에서 지금 150km 이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폭풍 반경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중형의 이 태풍은 지금 초속 지금 33km 이상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초속 33km면은 지금 시속 얼마가 되냐면 36, 18, 하여튼 뭐 120km 정도 어떤 시속이 되거든요. 예. 그만큼 빨리 지금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알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중형 태풍 초속 33km 이상이 되면 네. 예. 초속 33m 이상이 되면 지붕이 날아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150km 안에 지금 잼벌리 지금 행사장이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텐트가 있고 그쵸. 캐노피가 있어요. 예. 지붕이 날아간다고 했었는데 이건 지금 심지어 텐트가 텐트죠. 이건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태풍에 아, 어떤 대책은 꼭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또 어느 날 바뀔지 모르지만 네. 또 중앙센터가 또 이 잼벌이 장소를 봤기 때문에 네.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폭염의 태풍까지 지금 뭐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끝으로 이제 대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은 좀 신경 썼으면 한다라는 부분 좀 짧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안전에 대해서 하라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의 관리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각 지자체나 각 정부 부처에 있는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네, 지금 참가한 그 세계 젊은이들이 네. 정말 K-팝, K-컬처에 공유하고 예. 교류하는데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협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